여러분,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대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펙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이용만 하려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대외 활동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채널 PNU 특별 취재팀이 알아봤습니다. 부산시 소재 A기업 한 학생이 복도 여기저기를 닦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건물을 청소하고 일당을 받는 일일 알바생으로 보입니다. 닦기, 쓸기, 쓰레기통 청소, 2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청소거리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PUD 취재 결과 이 학생은 청소부가 아니라 대외 활동에 지원한 학생이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에 지원했다가 청소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활동을 하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니까 뭐 하나 더 해서 스펙 쌓으려고 지원했는데 이런 줄 몰랐어요. 대학생들의 스펙 경쟁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쓰이는 한 줄을 위해 봉사활동, 토론회, 현장 실습, 이른바 대외 활동의 수요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스펙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이용하려는 대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처받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와라, 쓰레기통을 비워와라, 저기서 택배 좀 찾아와라 이러는 무의미한 업무를 반복하는 시간 때우기 활동도 있었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활동이 인정됐습니다. 좋아요 1개당 1시간, 블로그는 2시간, 100명 이상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봉사시간 8시간을 주는 겁니다. 한 봉사단체에서는 수료증을 준다는 명목으로 후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공지했던 봉사활동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00대씩이 와줘야지 그 후원금을 내야지 너네가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들은 성명서를 냈지만 해당 단체는 후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폭언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당자라는 분께서 막말과 폭언 거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작 4분 지각을 했는데 너네는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냐, 잘리고 싶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취업을 위한 대외 활동이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용하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되는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대외 활동으로 입은 상처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스펙 쌓기 경쟁 속에서 대학생들은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학생들은 가불관계, 의뢰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인권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은 학생일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금도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려 학교도 일터도 아닌 곳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PBS 뉴스 홍윤입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해 후보 공석으로 올 한 해 동안 개교일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됐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있어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들의 유세 현장을 서민경 수습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 제55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월 23일은 넉넉한 터, 24일은 자연과학대학 삼거리에서 열린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자연과학대학 삼거리, 12월 1일에는 넉넉한 터에서 선거 유세가 열립니다. 제55대 총학생회장단 후보는 김요섭 정 후보와 이준호 부후보로 구성된 쉘위로 단선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23일 선거 유세에서 순환버스 문제의 개선과 재수강 상한학점 완화 공약 등을 제시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버스 개선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수업이 몰려있는 시간대에 순환버스는 항상 만원 상태입니다. 쉘위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순환버스 증차 및 노선 수정 등을 통하여 순환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강 학점 완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서울권 대학 대다수가 성적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쉘위 선거운동 본부는 재수강 상한 학점을 빅플에서 A0로 완화하겠습니다. 1년 만에 열린 총학생회 선거 유세가 무색하게도 캠퍼스 분위기는 다소 조용했습니다.
넉넉한 터를 비롯한 자연과학대학 삼거리에도 선거 유세를 귀 기울여 듣는 학생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성학관에서 총학생회 후보 정책 공청회를 열고 복지, 문화, 자치, 교육, 소통 분야로 나눠 공약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한편 단과대학 학생회장단도 선출합니다. 생활환경대학과 공과대학은 경선 투표, 그 외 단과대학은 찬반 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12월 5일부터 7일 총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투표여서 관심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거마다 투표율이 과반을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PU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총학생회장단 정책공청회가 실시됐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총학생회 활동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김성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7시에 우리 대학 제55대 총학생회 정책공청회가 성악관 101호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후보자의 공약 소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55대 총학생회 단독 후보인 쉘위는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세부 성적 공개와 재수강 학점 완화에 대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재수강 학점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만의 새로운 모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점국립대학 10개 대학 중 부산대학교를 포함해서 현재 7개 대학이 재수강 학점이 A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취업시장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부산대학교가 이런 취업시장에서 불리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재수강 학점을 B+에서 A0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앞선 정책들에 관해 학교 측과의 합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세부 성적 공개에 관한 협의는 되었으나 재수강 학점 완화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수강의 학점 완화나 일반 선택 과목의 여건 개선 문제는 아직 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모델과 타 대학의 사례를 연구하여서 우리 대학에 적합한 모델링을 한 이후에 또한 학우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소통 정책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 이원화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자 후보자는 이원화 캠퍼스 전담팀 구성과 캠퍼스별 방문을 제시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원화 캠퍼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양산 캠퍼스 단과대학이나 밀양 캠퍼스 단과대학 등 학과 학생이 다니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산 밀양 캠퍼스에 방문하여 이원화 캠퍼스 학우 여러분과도 꾸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지 정책에서 중앙도서관, 순환버스 등의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협의 여부에 대해 후보자는 협의되지 않은 정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복지 정책의 전반에서 학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사업계획안을 다 제작을 해서 현재 우리 학교의 등록금 재원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도 그 사업별로 나누어서 이 대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총학생회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부산 캠퍼스 순환버스 부족 사태에 대한 진행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대학 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가 이미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는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와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UBS 뉴스 김성경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대학을 포함한 전국 2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했습니다. 공동생활의 규율이나 행정 편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우리 대학 생활원은 이 조사에서 2건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고 곧바로 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진영 수습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26개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총 6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 및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생활원은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등 2개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았습니다. 시정된 6가지 약관에는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중도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 보증금 관리비 등 정상금 지연 반환,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대학 생활원이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조항은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생활원은 원생 수칙 조항을 곧바로 시정했습니다. 퇴사 시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게시된 공고물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던 관행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일단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보관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전용 어플도 있거든요. 많은 재난 문자처럼 알람을 받을 수 있게 계속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생활원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정한 약관 조항과 모든 공고물 및 원생 수칙을 대학 생활원 어플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PBS 뉴스 윤진영입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PNU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내년 새학기 개강일까지 휴방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더욱 알찬 소식과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